구슬치기인가 봐요. 구슬치기 많이 했지. 우리가 이 동네 구슬 싹 다 쓸어버립시다.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냐고? 저기요. 내가 쳤네. 구슬 하나 남았잖아. 나랑 그거 해야 된다고.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우리 저 변리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하사장님 단톡방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표나 디자인, 특허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변리사 장희안이라고 합니다. 하사장님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반갑네요. 저도 장병 변리사님이래 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여성한 줄 알았는데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라서 저도 놀랐습니다. 셀러님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게 그런 게 있어요. 변호사하고 법무사는 그나마 좀 아는데 변리사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정말로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시거나 뭐 연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만 저희를 보통 만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크게는 이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들, 보통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어떤 상품을 만드시기도 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판매하는 뭐 상표명이라든지 이런 걸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제품을 디자인을 하셨을 때는 디자인권으로 그걸 보호해드리고, 어떤 기능들, 발명 같은 걸 만드셨을 땐 특허권으로 보호해드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저랑 친하게 지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그럼 소주 한 잔 제가 오늘 올라가야 되겠다.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게 지금 오징어 게임의 애들이 그냥 이 근무복이잖아요. 오징어 게임 하는 사람들.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오징어 게임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마블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유사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뭐 누구 뭐 이름을 달고 뭐 이병헌 마스크 뭐 이런 식으로 해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싶어서 오징어 게임이 과연 이 추리닝 이거 팔아도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하실 때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작품명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작품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품 명칭같이 그렇게 짧은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명에다가 오징어 게임을 쓴다던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오징어 게임을 쓰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옷을 판매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상표권이 문제가 되겠죠. 이 상표권 검색을 오징어 게임으로 해보셔야 되는데, 키프레스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등록 상표는 넷플릭스가 41류에 대해서만 지금 등록을 받은 상태거든요. 41류가 뭐냐면 드라마, TV 시리즈 형태의 연애 오락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비디오 클립 및 기타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의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표권 문제가 없는데 9월 30일자로 넷플릭스에서 상표 출원을 다시 했어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상표 출원을 했고, 코스튬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집어넣어서 지금 상표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심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 어떤 다른 등록에 따른 문제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아마 등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해배상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이 있어요. 지금 당장 판매하지 마라라고 경고문이 안 날라오더라도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넷플릭스 측에서 지금 이런 거 우리 출원해 놨으니까 너 이거 계속 팔면 나중에 우리한테 손해배상, 이거 상표 등록되고 나서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렇게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지금 부정경쟁 방지법에 보면 타인의 노력과 성과로 만들어진 것들을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걸 부정경쟁 행위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사사장님이 입으신 오징어 게임 추리닝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숫자가 4, 5, 6 이렇게 써져서 이게 오징어 게임에서 입었던 복장이야 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물건을 갖다 팔아서 이익을 얻게 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어쨌든 네.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조금 판매를 하실 때 내가 요거를 판매를 했을 때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오징어 채 장사하시는 분도 오징어 게임이라고 올려두셨고, 그 다음에 인형 하시는 분들도 두 분이나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출원인 거지 그게 등록은 아니라는 거. 출원은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그냥 신청. 근데 아마 그분들은 떨어질 확률이 거의 100% 이상 될 거고, 변리사님이 하는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지금은 써도 되는데 1년 있다가 얘들이 등록이 되면 분명히 소급해서 너희들한테 뭘 물 거다라는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분명히. 지금 넷플릭스가 안 그래도 이런 코스튬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판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는 어차피 드라마나 영화를 공급하는 회사기 때문에 물건 판매를 안 한다면 저희 같이 이런 소식하는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판매해 줌으로써 드라마가 더 유명해지고 그럼 드라마 수익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실은 약간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넷플릭스가 작정하고 물건을 팔려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파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정말로 좀 많이 어렵고요. 직접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조금 판매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은 좀 위험을 피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마블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을 저 서울까지 올라가서 신사동에서 한번 만났어요. 그분한테 이제 어떤 제품을 할 거냐 이럴 때 제가 그냥 벽에 붙이는 어떤 그런 제품 그걸 갖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소재까지도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마블뿐만 아니라 영화를 판매해서 올라오는 수익보다 그 외의 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걸 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개. 왜냐면 우리는 소싱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저게 유행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사장이 하지 말했지. 그럼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 관련된 제품 중에 예를 들어서 달고나, 그렇죠. 달고나 게임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달고나가 지금 키워드가 얼마나 커가지고 지금 10월달에 올린 사람이 몇천 개를 팔아내고 그러던데 하루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기본 100개씩 팔던데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실 때 지금 달고나 같은 경우엔 저희가 물론 오징어 게임도 기존에 쓰던 거지만 브랜드나 아니면 이 영화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게 딱 특정이 돼버리니까 이게 상표로서의 가치가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사용하는 걸 피하는 게 좋고, 방금 하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고나라든지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어떤 소품인데 그 소품 자체를 키워드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대신에 오징어 게임, 달고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조금 위험.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상표 등록이 돼버리면 그런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팔아먹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9월 30일 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이걸 등록을 했는데 걔들이 딱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이 넷플릭스에서는 9만 원에 팔라 그랬어. 이 시장에 지금 3만 원밖에 안 됐어. 얘들이 9만 원에 내면 넷플릭스 누가 사 있겠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6만 원을 내가 더 못 받고 이 시장 가격이 깨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내 상표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법리들이 있지만, 결국 내가 벌어들일 수 있었던 돈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그걸 판매해서 내가 그 돈을 못 벌어들였으면 그게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손해를 청구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넷플릭스가 나 이거 100만 원에 팔 거였는데 니네가 3만 원에 팔았어? 그 상표를 너네가 침해한 것 때문에 97만 원에 지금 손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디자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디자인은 출원을 안 했어요. 제가 인형을 검색을 해보니까 가면 이걸 검색해 보니까 뭐 800개가 있고 분명히 인형 굿즈 이런 것도 아마 얘들이 디자인 등록을 할 거예요. 이런 그냥 노란 종이가 있는데 이거를 등록을 했는데 우리가 판매할 때 이게 너무 이 느낌이 너무 좋아. 나는 저걸 판매하게 되면 저 디자인권에 내가 침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이런 거는 판매는 가능한 거예요? 디자인권도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 디자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보호하는 게 제품의 외관 아니면 신미성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노란 종이의 그 이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디자인권 침해가 되겠죠. 근데 구멍을 뚫음으로써 그런 이 노란 종이가 갖고 있던 신미성이 깨지고 새로운 신미성이 생겼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이건 아예 별개의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엔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요거를 판단하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입장을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내가 노란 종이의 디자인권자야. 그런데 누가 내 디자인권 가져가서 구멍을 뚫어서 판매하고 있을 때 저건 내 디자인과 다르니까 그만 놔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지, 그래 보면 답이 실은 나오거든요. 본인들이 다 알아요. 내가 이거 노란색 따라해서
만든 건데 네. 이거 비슷비슷하다. 근데 반대로 놓고 딱 보면 당연히 그거 침해줘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좀 그런 고민들을 근데 해보셔야 우리가 저 특허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지정 상품이라든지 특허 내용을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정사각의 종이를 뭐 입방체로 만들어서 뭐 예. 색깔은 뭐 노랑으로 하고 어디에 사용을 하며 재질은 종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천으로 만들거나 뭐 철로 예. 만들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물론 철로 해서 종이의 느낌이 아니라 철로 해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진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겠지만 디자인권도 어느 정도 유사한 범위들을 보호를 해주거든요. 조금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잘잘한 질문들이 아마 알면 알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모르면 맞습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이런데 조금 알게 되면 이것도 해야 될까, 이것도 해야 될까 이게 엄청 많은데 혹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상담해주는 어떤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이 있나요? 저희 특허청에 들어가면 아니면 변리사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는 지금 각각 이제 특허청에 전화로 상담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익변리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변리사회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거기 가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무료 상담 같은 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하 사장님 통해서 따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거의 더 한 단계 뛰어넘은 서비스를 우리 물주 단톡방이라든지 카페에서 정말 딥하게까지는 왜냐면 변리사님도 업이잖아요. 딥하게까지는 못 해드리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수준 정도는 거기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카페에 카테고리 단계 만들어뒀고 항상 제가 보니까 꼴뱅이 장별 이렇게 하면 어디선가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항상 보고 있다가 답변해드립니다. 네네네. 저 항상 이제 감사드리고 우리 장희한 변리사님 앞으로도 우리는 깐부니까 깐부잖아. 쭉 좋게 한번 봅시다. 제가 직접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가 서울 올라가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셀리님도 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